네, 장용혁의 마켓 카운트다운. 장용혁 차장님 만나기 전에 경상수지 1분만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미 무역수지가 1월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수출이 어렵다는 얘기가 이미 시장에 알려져서 물론 부담스러운 얘기인데요. 이제 무역수지라고 하는 것은 상품만 이제 오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경상수지는 서비스나 투자 이런 걸 더 포함하는 건데요. 어쨌든 적자가 나와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경제 지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경상수지 나왔고요. 내일 또 일업 산업 활동 동향이 나옵니다.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산업 활동 이걸 좀 보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차장님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제는 조정폭이 꽤 깊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장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네, 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보면은 사실 유가입니다. 예. 유가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가가 들썩거리면은 물가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지금 약속된 유동성이 밀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QE3라든지 2014년도 말까지 뭐 초저금리 이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유가가 좀 밀렸죠. 무엇보다 시장이 쉰 부분은 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물론 화학주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 전이가 좀 힘들어 보이고 지금 주유소들에다가 3,000원 고식 가격을 찍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전반적으로 다 밀고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밀렸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요인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장중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양호했고 유로값 환율도 양호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글로벌 증시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만 밀린 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외국인들 쪽에서 지난 목요일하고 마찬가지로 매수를 쉬어주고 있었는데 어제 두껍게 매도가 나왔던 투신권 쪽에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매수 공백에 매도가 쏟아졌다. 어제 투신들이 화학, 정유, 뭐 이런 쪽으로 매도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다른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까지 전부 다 밀고 내려갔고 가볍게 밀리는 요인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짚어드렸습니다. 이미 리드가 멈춘 상황이고 어제 4,000계약 정도에 달하는 매도세가 어제 장중에는 5,000계약 이상 나왔었죠.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지탱해주는 힘이 다소 좀 약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차익 비차익 동반해서 한 930억 정도 매도가 나갔는데 사실 어제 시장 밀린 것 치고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간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도 않은데 시장에서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이유로 좀 가볍게 밀린 요인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잔고 추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매도 차익 거래 잔고가 매수 차익 거래 잔고보다 한 3조 원 정도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매도 차익 거래 잔고 같은 경우에는 그 6조 2천억 수준이고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8조 3천억입니다. 2조 원 이상 높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과거의 차이 매도가 3조 원 높았던 때하고 비교하면 약 한 5조 원 정도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벽히 시장이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라라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시황 사이즈는 과거보다는 뭐 소폭 훼손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쉴 수 있다. 결국 이제 유동성 문제,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단기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네, 우선 4주간의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온 부분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근 4주 동안 들어오는 매수량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증가했고요. 대만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인도는 그렇게 우리만큼 감소하는 모습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감소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가장 처음에 세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샀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거고 처음에 워낙 강하게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곳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2월 2일 날 200일선 돌파하는 날 시장을 기존의 박스 트레이딩에서 강세 마인드로 바꿨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볼린저 중간값과
20일 이평을 음봉이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이라든지 뭐 강하게 돌려 세워주지 못하면 훼손된 21선 밑에서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등 탄력이 이전보다는 제한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리드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은 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다소 좀 과거보다는 긍정적 마인드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유동성 상황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강세 마인드 시각이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설정할 수 있는 이제 지수 밴드를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두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전략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앞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맥스로 밀리게 되면, 많이 밀리게 되면 한 1940 정도까지 본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네. 여기까지 가면은 사실 훼손이 너무 많이 되는 거고, 어제 이탈됐던 2000포인트 선을 빨리 회복하는 게 우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목을 골라낸다라고 하면은 비유가 관련된 쪽에서 골라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뭐 정유, 뭐 화학 이런 쪽은 생각보다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란의 총선이 끝난 다음에 유가가 바로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된 섹터 쪽은 조금 더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유가 관련된 쪽에서 고르다 보니까 당연 눈에 띄는 게 IT죠. 지금 엘피다 얘기도 있고 지금 시장의 탑픽은 IT 쪽에서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BIT 쪽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유가하고 상관이 없죠.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진입 시점 관련돼서 상용화 관련돼서 상반기 중이라고 회사가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많이 녹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 추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올해 예상되는 EPS가 17,000원 수준이고 내년에 23,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봤었던 우리 NC소프트의 밸류에이션에서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음봉이 쏟아진 종목입니다. 바로 산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빨간불 보면 무조건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쳐다볼 수 있을 만한 비유가 관련된 종목 NC소프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카운트다운,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차장과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